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국가 간 힘의 작동 방식이 어떻게 시간과 이해관계 속에서 갈라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2026년 4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해상 봉쇄를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예측 불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결정은 오히려 반복된 패턴에 가깝습니다. 그는 이미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상대로 같은 방식을 사용해 왔고, 이 전술은 그의 정책 안에서 점점 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해상 봉쇄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충돌을 직접 확대하지 않으면서 상대 국가의 경제를 서서히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외부에서 공급을 차단하여 내부 시장의 가격을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마비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다시 말해 총을 쏘지 않고도 상대 국가의 경제적 생명선을 조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의 핵심은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봉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이 축적되도록 설계된 매우 느린 전술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점은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1861년 미국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링컨 대통령은 남부연합의 항구를 봉쇄했습니다. 그 결과 남부의 면화 수출은 거의 붕괴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쟁은 곧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조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나타납니다. 영국은 독일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실시하여 식량과 의약품, 전쟁 물자의 유입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 내부에서는 극심한 기근과 사회적 불안이 발생했고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즉각 항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차 세계대전 또한 1918년까지 4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간 지평입니다. 이는 각 행위자가 얼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설계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을 체제 생존이 걸린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버티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원합니다. 이 두 시간 지평의 차이는 전략의 효과를 근본적으로 뒤틀어 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비대칭 이해관계라는 요소도 작동합니다. 미국에게 이 전쟁은 여러 외교적 문제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이란에게는 국가의 존속 자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 다시 말해 고통 수용 능력이 훨씬 높은 쪽이 유리해집니다. 이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비용 때문에 장기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약 9천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저장 능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완충 장치로 작동합니다. 이는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생산과 수출을 조절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육로 무역 경로는 해상 봉쇄를 완전히 무력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우회할 수 있는 대안 경로를 제공합니다. 외부 충격에도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고 유지되는 능력입니다. 반면 미국의 봉쇄는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선박을 일관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해역을 완전히 통제할 능력이 제한적이며 인도주의적 예외 조항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봉쇄 자체가 국제 규범 속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시선을 경제로 돌려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이 줄어들면 글로벌 공급이 감소하고 이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시장 반응이 아니라 공급 충격으로 설명됩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하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특히 에너지와 비료 가격 상승은 식량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며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전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승리를 원하지만 봉쇄라는 수단은 그 목표와 구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란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한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조급함은 점점 더 변덕스러워지는 트루스 소셜 게시물과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식의 끊임없는 주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의 긴박함은 이해할 만합니다. 이 전쟁은 미국 내에서 매우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이고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치가 길어질수록 동아시아와 유럽 전역의 연료 및 비료 부족 현상은 심각해질 것이며 걸프 지역의 석유 수출국들도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장기화된 봉쇄는 글로벌 유가를 끌어올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경제적 여유라는 공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는 이란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지렛대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빼앗는 대신 오히려 이란의 손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봉쇄는 이란의 경제적 미래에 해를 끼치겠지만
동시에 미국에는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 가해지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타격, 그리고 대통령 본인에게는 추가적인 정치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지의 대결에서 이란은 우위와 더 높은 고통 감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이란의 지도자들은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가 있습니다.